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일종의 명령입니다. 명령. 이 명령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과 항상 같이 다니는 명령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인데, 어찌 보면 서구의 사유는 사실 두 가지 명령 사이에서 요동치고 있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명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명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명령을 잘 지켜야 되겠다, 아니면 따져보고 나서 이 명령이 지킬 만한 것인가를 따져보고 나서 이 명령을 지켜야 되겠다, 지켜야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 또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뭐 이런 바탕을 가지고 결정한 후에 명령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명령이 아니고 이런 판단이나 이해 이전에 있는 겁니다. 이 판단이란 그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절대성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계산 가능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또는 내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이해 가능성이나 계산 가능성 이전에 지킬 수밖에 없는 어떤 것.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거나 판단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거부할 수 없다는 어떤 느낌이 드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웃을 사랑하라, 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윤리학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정치학과 윤리학이 어떻게 틀리냐 하면,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와 적을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친구인지 적인지 구별이 돼야 이 정치학이 되는 건데,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친구와 적을 구별하기 이전의 문제입니다. 이 친구인지 적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여기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텍스트, 이제 프로이트의 텍스트인데요. 프로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랑하는 만큼 나도 사랑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판단이 들어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상대 이웃이 나를 사랑해 주면 나도 그만큼은 해줄 수 있다. 계산이 들어가 있죠. 일종의 평등이라고 하는 이퀄리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 프로이트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글의 제목이 뭐냐면, 왜 이웃을 사랑하기가 어려운가? 왜 어렵냐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그게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차이나 차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이런 것들을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 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하고 왜 신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이렇게 같이 오게 되는가? 그 부분이 우리가 서양 사유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신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실은 이게 이웃 또는 신, 그다음 여기 이제 하나 더 합치면 이제 괴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리차드 커니 같은 사람에 의하자면 이웃이나 신이나 괴물, 이 세 가지가 서구의 역사에서 일종의 타자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 이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타자입니다. 타자. 그러니까 타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 우리가 이제 같이 모여 있는데 우리 중에 워낙 뛰어난 놈이 있다. 그래서 그놈만 맨날 보면 우리의 열등감이 너무 느껴진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 좀 저리 가라. 너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쫓아냅니다. 추방하죠. 그다음에 이웃, 정반대로 얘 너무 못하다. 우리 그룹에 너무 수준이 안 맞아. 얘 때문에 우리 그룹 전체의 수준이 내려가는 것 같아. 다시 추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아서, 너무 초월적이어서, 너무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부분이어서, 또는 너무 우리 능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유사성이나 우리 집단의 동질성에 방해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신은 너무 높아서, 이웃은 너무 낮아서.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괴물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윤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인데, 타자라고 하는 게 인간만이 아니라 괴물도 포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좀비 같은 거,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태, 또는 동물, 뭐 이제 이런 것들 다 포함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얘기까지는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이웃과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타자의 범주로, 그러니까 이 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신의 동질성들을 위해서 사회가 배제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아마 이런 얘기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희생양이라고 하는 게 있죠. 희생양. 그러니까 신 또는 왕. 많은 경우에 희생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웃이라고 하는 전혀 연고지가 없는 노숙자 같은 사람들 모두가 다 희생양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다 사회의 어떤 결핍, 노숙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회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하죠. 네? 마찬가지로 신과 같은 존재가 있으면 처음엔 우리와 같다가 이 존재가 점점 신처럼 되어버린 사나이, 뭐 그런 드라마도 있었죠. 신처럼 되면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느껴지죠. 그래서 모두가 다 희생되어야 하는 우리 공동체의 어떤 동질성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하는 일종의 희생양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생양을 통해서 자신의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런 사실 아까 정치학과 윤리학을 우리가 구분했지만 많은 경우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사회 속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들을 쫓아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의 집단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종의 이게 일종의 뭡니까 이 오물 같은 거죠. 보기 싫은 것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고 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둘 다 희생양인데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차이점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거리 문제입니다. 거리. 그러니까 신을 사랑하라라고 신과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거죠. 인간과 신은 왜 신이냐? 결코 인간이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신이죠. 그런데 이 극복할 수 없는 이 거리가 오히려 인간에게 어떤 안도감을 줍니다. 안도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신을 사랑하라라고 돼 있긴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이게 욕망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우리는 신을 끝까지 욕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신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은밀하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결코 인간은 신과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은요, 우리가 바라긴 하지만 이게 사실 결핍이잖아요. 결핍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욕망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욕망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전혀 들어줄 것 같지 않은 어떤 얘기를 하다가 여당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면 야당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 야당의 정체성을 갖지 못합니다. 여당이 야당처럼 돼버리니까 지금 우리 그러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갖지 못하니까 실제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 자체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처럼 정말 되면 이 욕망이 실현되면 오히려 이것이 인간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거리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신을 우리가 공경할 수 있죠. 리스펙트라고 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 거잖아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보다는 더 어렵지 않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왜 어려운가? 지금 우리 제목이 그거예요. 왜 어렵냐? 이웃은 거리가 없습니다. 이웃은 질식할 것 같은 가까움, 프락시모티라고 하는 가까움입니다. 이웃은 가까이,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멀리 있기 때문에 신과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또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욕망이라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질식할 것 같은 가까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아프리카에 있다. 아프리카에.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타자들은 We Are the World를 부르면서 얼마든지 원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이 미국으로 온다. 미국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불법 이민자가 됩니다. 그렇죠? 맨인 블랙 같은 영화 보면 처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순전히 다 뭐의 문제입니까? 거리의 문제입니다. 멀리 있으면 이 거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타자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레비나스 윤리학의 가장 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포옹입니다. 껴안는 거. 껴안으면 거리 없어지죠. 거리 없어지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 이 아프리카에 있으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조해 줄 수 있지만 이게 들어오면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으로 들어오면 내부로 들어온다는 것. 이것이 신과 타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신은 여기 초월적인 공간에 거주하고 있고 여기 인간이지만 그래서 인간과 신의 이 거리가 인간의 동질성을 보장해 주지만 이 신이 인간 속으로 내려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에 일종의 오물처럼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이 제거되지 아까 말한 것처럼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만 내가 합리적인 설명을 갖다가 들이대도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암만 이걸 끄집어내려고 해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그 에일리언 같은 것들이 이 타자입니다. 그래서 이 타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채플린의 영화 보셨잖아요, 그렇죠? 채플린의 시티라이트라고 하는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시티라이트에 보면 채플린이 어떤 파티에 갔다가 실수로 그러니까 호루라기를 불고 있다가 옆에 사람이 뭐 서로 떠들고 놀다가 가슴을 툭 치는 바람에 호루라기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악가를 불러놓고 막 노래를 하는데 채플린의 뱃속에서 이 사람의 노래를 방해하는 이 호루라기 소리가 계속 울려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채플린의 뱃속에 호루라기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채플린 이거 자기도 이 파티를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호루라기 소리가 못 나오게 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호루라기 소리가 나와가지고 이 성악가가 노래하려고 할 때마다 이것을 망가뜨려요. 예? 지금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 타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타자는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와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아주 친밀하지만 이것이 파티를 망쳐놓죠. 내 의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에서 낯설어요. 낯섭니다. 낯섦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아주 가깝지만 이 보세요. 아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깝지만 이것은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멀고도 가까운 것이 이렇게 동시에 발생한다는 말이죠. 이게 타자를 대하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타자는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이긴 동시에 아주 거리가 가까운 사람,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질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위협적인 존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아노라고 하는 영화 봤는지 모르겠는데 피아노라고 하는 영화 여기 보면 그 아다가 이 여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아다가. 그런데 여기 스튜어트라고 자기 남편이죠. 근데 이 스튜어트가 결국 아다를 지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베인즈라고 하는 친구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 스튜어트의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이 베인즈에게 갔다고 베인즈와 사랑을 나눴다고 이 아다의 손가락을 자르죠. 손가락을 자른 뒤에 갑자기 스튜어트가 아다에게 어떤 일종의 욕정을 느끼죠. 그래서 아다가 자고 있는데 이렇게 겁탈하려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겁탈하려고 하는 순간 왜 겁탈을 하느냐? 아다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다를 겁탈하려고 하는 순간 아다 말을 못합니다. 피아노라는 영화 제인 캠피온의 영화죠.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막 겁탈하려고 하는 순간 눈을 감고 있다가 자고 있다가 눈을 갑자기 뜹니다. 눈을 뜨고 아다의 입은 지금 말하지 못하죠. 아다의 입은 그대로입니다. 입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입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요. 나를 베인즈와 같이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소리가 스튜어트 속에서 들립니다. 그래서 결국 아다를 겁탈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입은 움직이지 않는데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환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타자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타자는 내 속에서 내가 지배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 속에서 내가 지배할 수 없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나를
내가 욕망하는 대상이기도 하고, 내가 욕망하는 대상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나를 위협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타자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내가 있고 여기 타자가 있으면 타자가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타자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 ET 모델이라면 이것은 에일리언 모델이죠. 바깥에 있으면 뭐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서로 인카운터 만남을 가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일종의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에일리언이 안에 있어야 돼요. 에일리언이 바깥에 튀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잖아요. 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안에 있는 에일리언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나는 내 안에 있는 타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여기 프로이트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의식, 무의식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체가 이미 그 안에 어떤 타자를 품고 있다는 거죠. 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타자라고 하는 것은 주체와의 어떤 거리를 갖고 있지 못하죠. 여러분 랭보라고 하는 사람의 말, 나는 타자다. 나는 타자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하철역에서 거지를 만났다 그러면 거지에게 적선할 때 이 실제로 나와 거지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거지가 내 앞에 오면 싫은 이유가 뭐냐면 나와 거지가 어떤 거리를 갖지 못할 때죠. 일종의 거지가 저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나는 괜찮습니다. 또는 거지에게 적선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빨리 내 곁을 스쳐가라고, 나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라고, 빨리 가라고 적선하죠. 거리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거지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두렵습니다. 제일 두려운 건 뭐죠? 내가 거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죠. 그렇죠? 거지를 보고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나도 저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적선하는 이유가 나와 거지와, 그러니까 결코 나는 거지가 아니야. 나는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너에게 적선한다. 그래서 적선을 하면서 나와 거지의 이런 구별을 다시 확인하게 되면 이것은 여전히 나르시즘적인 사랑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웃을 사랑하라. 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이집트에서 이방인이었다. 왜 이웃을 사랑하기 어려운가 앞부분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유대인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죠. 유대인과 동질성을 갖는 사람. 그런데 예수는 그것이 이웃이 아니라 이방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이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방인이라고 차별받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타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채플린 얘기로 돌아가서 시티라이트에 보면 첫 장면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동상을 제막하는데 여기 이제 천으로 씌워놨을 거 아니에요? 천으로 씌워놨는데 이 안에 채플린 자신이 지금 일종의 이방인이에요. 잘 곳이 없어요. 잘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황자죠.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자신의 집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그 동상이 있으면 여기 이제 동상의 움푹 파진 부분, 여기 채플린 아주 몸집이 작잖아요. 여기 딱 끼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람들 모르죠.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제막질을 하려고 이걸 열어 제낍니다. 열어 제끼는데 여기에 채플린이 자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뭐죠? 일종의 오물과도 같은 거죠. 점 같은 거죠.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야, 내려와라. 깨끗하게 되게. 이 타자가 있음으로 해서 일종의 이 오물이 생겨나게 되고 이 부분이 없어져야 사회가 온전한 것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이 거린 때문에 사회의 온전함 자체가 상실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가는 또는 정치는 없애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없애야 온전한 일종의 사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정치학적인 입장이라면 윤리학은 이 부분이 없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세요. 이게 다 지금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이게 핵입니다. 아까 에일리언 얘기를 했었지만 이 부분을 제거하면 이 핵을 제거하면 나가 죽습니다. 주체가 사라집니다. 오히려 뇌를 유지시켜 주는 게 이 오물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자면 이 부분이 무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 이것이 왜 불가능한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 이것이 왜 불가능하고 이것이 왜 어려운가라고 하면 이웃은 나하고 너무 같기 때문이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나와는 다른 것으로 내가 지배할 수 없는 것으로, 그래서 같은 것도 다른 것도 아닌 형태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말 두려운 건 그런 거죠.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뭐 그런 거잖아요.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다른 아주머니가 와서 가자 그러면 안 갑니다. 아이가 안 가죠. 그렇지만 엄마가 가죠. 엘리베이터 탔는데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이러면 애가 주저앉습니다. 주저앉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same이라고 생각했는데 difference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은 뭘까요?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엄마를 봤는데 엄마 속에 전혀 엄마하고 다른 부분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저 그림동화의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타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여성의 위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문화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실제로 여성의 교환이잖아요. 이 최초로 여성이 교환될 때, 그러니까 이 족외혼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이 다른 부족에서 여성을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족에서 여성, 그래야 이제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게 금기 되잖아요. 그렇죠? 근친상간 하게 되면 문화가 무너집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거기 때문에 구별 자체가 없어지죠. 근친상간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이기도 하고 자기 오빠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죠. 오이디푸스처럼. 그래서 이 여자를 다른 부족에서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데려옵니다. 이 여성의 위치가 이래. 왜 여성이 타자이냐 하면 여성이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 여성은 실제로 자손을 퍼뜨릴 수 있는 핵이죠. 이 여성 없으면 뭐가 안 되냐면 가족이 구성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아이를 낳고 일종의 또 옛날에도 그랬지만 재산입니다. 재산이죠. 그러니까 메스터, 가부장의 재산이란 말이죠. 소유란 말이에요. 소유인데 어떤 점에서 이게 타자냐? 늘 불안합니다. 만약에 이 A 부족과 B 부족이 전쟁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B 부족이 아버지 부족이에요. 이 여성의 아버지 부족이에요. 전쟁을 했다. 그럼 이 여성이 마음을 돌려서 아버지 편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내부의 적이죠. 그렇지만 이 여성을 빼버리면 온전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가족이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을 유지해 주는 것도 여성이라는 타자이고 늘 이 부족에게 어떤 위협 또는 근심거리를 안겨주는 것도 여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여성이라고 하는 타자는 늘 이중적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우리 친구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뭐일 수도 있죠. 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가부장 제도가 왜 생겨났는가? 그것에 대한 한 가지 답이 뭡니까? 이 여성의 이중성을 억압하기 위해서죠. 이 여성의 이중성, 제어하기 힘든 이 이중성, 이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제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런 이중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억압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억압하지 못한다는 거죠. 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프로이트의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늘 이 억압이라고 하는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끼다시피 제도라고 하는 것은 늘 억압의 산물입니다. 그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타자라고 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타자를 왜 사랑하기 어려운가? 타자는 내가 규정할 수 없는 어떤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명령으로 다가왔을 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명령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은 뭐냐 하면 일종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런 시도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나르시즘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같아지는 거죠. 사랑은 같아지는 건데 뭐냐면 같아질 수 없는 것과 같아지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욕망과 다른 점인데 욕망은요 우리가 욕망하는 거니까 기꺼이 같아지고자 하지만 욕망의 역설은 뭡니까? 같아질 수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하죠. 나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 늘 이렇게 욕망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욕망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치토스 언젠가 먹고 말 거야.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거. 근데 사랑은 같아지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거지랑 같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지를 사랑하라 이건 말이 되지만 거지를 욕망하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은 늘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만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같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사랑하는 거냐 하면 다시 예수의 말로 돌아가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사회 속에서 아무런 위치나 고유한 장소를 갖고 있지 못한 일종의 백수 또는 백조 또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게 잉여라고 하는 잡지가 나왔던데 일종의 잉여물이죠. 잉여물. 그러니까 자신의 장소가 없어서 남아 도는 거죠. 자신의 집을 갖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행위. 같아질 수 없는 것과 같아지려고 하는 행위. 용서는 뭐죠? 용서할 수 없는 것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 이게 용서죠. 용서할 수 없는 것.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같아질 수 없는 것과 같아지려고 하는 행위. 이 부분이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 이런 것일지 몰라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절박한 겁니다. 그냥 끊임없이 연기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자. 이렇게 정책적인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즉시 해야 되는 아주 절박한 겁니다. 게다가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이에요.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정할 수 있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라는 명령, 그것은 지금 즉시 아주 절박한 명령이기도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인 것인 것, 우리가 결코 치울 수 없는 것,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잉여물을 사랑하는 작업, 그것이 정신분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유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우리가 제거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러나 그냥 뿌리쳐 버릴 수 없는 것, 그런 타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타자를 사랑할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일종의 인문학이 해야 될 한 가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